페이지 한번 보셔요. 거기 보면 비진입 표시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진입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통정입 표시하고 차고 사기 강박에서는 보통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작년에 이제 세 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두 문제가 나오는데 107조하고 108조죠.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요. 109조하고 110조에서 보통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세 문제 나왔기 때문에 먼저 한번 보시면 비진입 표시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비진입 표시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의사하고 표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치를 해야 되고요. 일치하는데 뭐가 없어야 되냐?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요. 그런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죠? 이렇게 불일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의사의 흠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의 흠결, 이렇게요. 이 의사 흠결, 여기에서 이 흠결을 표의자가요. 표의자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모르고 있느냐.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이 알고 있는 것을 표의자 한 사람,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107조 비진입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양이에요.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느냐, 양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통정했냐 이 말이죠. 이것을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이제 착오하고 비진이나 통정 허위 표시하고 비교할 때는 불일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죠? 여기는 지금 양의가 있으면 통정했다 이 말이잖아요. 비진입 표시를 뭐라 하냐, 이것을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거짓말로 표시했다며 단독으로. 왜요? 표의자만 알고 있잖아요. 여기는요,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통정의 표시다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비진입 표시를 뭐라고 하냐, 첫 번째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비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요, 통정의 표시는 뭐죠? 통정은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상대방의 양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통정하고요, 통정의 표시하고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그것은 양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말이죠. 단지 차이가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표의자가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과 양해했느냐, 표의자만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통정의 표시에서 통정이 결여된다 이런 말 하죠. 그럼 통정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통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비진입 표시로 해결을 하는 것이에요. 비진입 표시로. 알겠죠? 그 다음에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일치를 하죠. 일치를 하는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하자. 이것을 우리는 사기 강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비진이 통정 착오하고 사기 강박하고 구별점은 뭐냐면, 일단 사기나 강박은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진이 통정 허위 표시 착오는요,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 뭐가 있냐, 여기서 자연적에서 뭐죠, 규범적에서 다른 말로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표시주의다, 이런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연적에서 규범적에서 의사주의, 표시주의, 이게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이런 경우는 의사주의니 또는요 표시주의니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게 이제 비진입 표시를 먼저 보는데, 그럼 비진입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착오나 사기 강박, 착오 이 세 가지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의사주의, 표시주의란 말이 나오잖아요. 사기나 강박을 할 때는 뭐 내심의 효과, 의사와 이런 말이 잘 안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의사라고 하는 것하고 표시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죠.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진이다. 이것은 뭐다? 효과 의사이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내심의 효과 의사이다. 이렇게요. 내심의 효과 의사. 그 다음에 표시죠.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한다?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 의사 이렇게요. 효과 의사다 이렇게요. 또는 이것을 표시행위다 이렇게. 표시행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 의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요. 그럼 먼저 의사가 표시라고 하는 말이, 여기는 의사와 같은 말이고 여기는 표시하고 같은 말이죠. 여기서 말할 때 비진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진이라는 것은, 진이가 여기가 있죠. 의사가 아니다. 비란 말이 뭐죠? 비라고 하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의사는 없는데 뭐만 했다? 표시만 했다. 그것을요 표의자만 알면서 했다.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독일 민법에서는 어떻게 하냐, 비진입 표시를 독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요, 심리유보. 심리유보하고 희연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독일에서 이것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심리유보만 비진리로 보고요. 희연 표시로 뭐냐면 이것은 농담을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비진리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고 둘 다 그냥 비진리로 봐.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그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뭐란다? 불문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왜 그런 말이 나오냐? 농담도 비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심리유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심리유보요. 이 심리유보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내가 월세를 올리고 싶단 말이죠. 근데 월세를 올리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월세를 올려달라 말을 못 하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냐? 이 사람한테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당신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월세를 20만 원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집 알아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심리는 뭐냐? 당신이 나가지 말고 당신이 올려줬으면 좋겠어 이 말이죠. 그런데 말은 나가라고 얘기를 해. 근데 속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것을 뭐란다? 심리유보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이군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 20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요약집 20페이지요. 그래서 요약집 2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뭐라 나왔죠? 비진이 표시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 보면 진이란 이렇게 돼, 진이란 이렇게 돼 있죠? 특정한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우리가 비진할 때, 즉 우리가 의사 표시할 때 의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죠. 의사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봐봐요. 오늘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내가 그냥 학원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집에서 뭐라고 하죠? 오늘 비 오는데 그냥 하루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럴까 하다가 왠지 오늘 또 안 가면요 괜히 또 4시간 동안 또 뒤처질 것 같고요. 안 가자니 그렇고 가보니 딱히 또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요. 그렇게 하면서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가 오는데 차를 또 어떻게 세울까 뭐 고민하면서 오는 거잖아요.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다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학원은 그래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가 뭐라 한다? 그 자체를 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법에서는 뭐냐면 나 정말 오늘 학원 가고 싶어. 나 지금 이거 학원 아니면 나는 삶에 의욕이 없어. 이렇게 가지고 오신 분은 글쎄요. 뭐 거의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오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슨 알겠죠? 진이다. 그래서 어떤 표의자의 생각이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알고. 모르고 그러면 착오죠? 알고 있다는 점에서 무의식적 흠결 줄고요. 무의식적 흠결이라는 것은 뭐냐? 모르고 이 말이죠. 모르고. 왜냐면 만약에 일부러 알고 그러면 의식적이죠. 무의식적은 모르고 이 말이죠. 그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이것은 뭐란다? 그냥요 임대를 올릴 목적으로 내보낼 의도 없이 거기까지 가놓으면 이것을 뭐란다? 나는 너 안 나갔으면 좋겠어. 뭔가를 숨기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심리유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을 비워달라. 나가라. 이 말이죠. 근데 실제로 나가지 말라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도 비진이다 이렇게요. 4번은요. 표의자가 의사표시하는 이유나 동기는 뭐한다? 묻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유, 그 다음에 동기는 묻지 않는다. 모두 포함한다? 희연, 농담도 포함을 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명백하게 사교적인 농담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 됐죠? 그럼 여기 이제 보셔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본 것이고요. 그럼 진이란 것은 뭐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뭘 얘기해? 생각을 얘기하죠. 생각.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이것만 딱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진이 있는이라는 것은 다 써요. 봐봐. 진이 있는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서 의사주의니 표시주의니 이런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돼요. 의사주의, 표시주의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죠? 진이 있는이란 말은 의사와 표시가 뭐란다? 일치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사주의, 표시주의란 말을 쓰지 않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뭐 선이냐 그냥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두 가지죠. 당시의 상황이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최선이라고 판단을 했다. 판단. 이거 판단해서 이 말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하기로 하고 그 말 무슨 말이죠? 내가 강박을 당했는데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건 다 둘 다 당시의 상해나 강박이라든가 다 신군부 사건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80년대에요. 전두환 정권에서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서는 상당히요 힘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기업인들이요. 돈도 강제로 뺏겨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하고 내가 여기서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만 생각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내심의 효과의사죠. 여러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할 수 없다. 그럼 봐봐. 내심의 효과의사를 뭐라고 하죠? 이것을 뭐란다? 진이라고 해야죠. 진이가 결여됐단 말은 무슨 진이가 결여됐다. 이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뭐란다? 이것도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뭐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진이 있는 의사 표시를 이렇게 어렵게 쓰는 거죠.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이렇게 하면 되죠.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더 쉽잖아요. 그럼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니까. 그럼 또는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그 말은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말의 뜻이 비진이 표시가 아니고 진이 있는이란 말이고 봐봐. 시험에 나올 때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명의를 대의하는 것이에요. 친구 있죠? 친구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주는 것.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친구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대여했다 이 말이죠. 사립학교 있죠?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교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때 교직원들의 마음은 이때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친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이 말이죠. 알겠죠? 이때는 뭐란다? 여기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채무 부담의 의사 여기까지 만다 진이라고 하죠. 진이가 없는 것 그럼 이걸 뭐란다? 비진이라고 얘기하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이죠. 그래서 사법시험은 뭐라고 나오냐 여기 나와서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있는 것. 채무 부담 의사가 있다 그러면 진이죠. 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돼? 비진이가 되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말을 잘 읽어야 되겠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돼.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사립학교가 교직원명이죠. 교직원 이름을 냈다. 이것은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내가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그럼 뭐다? 그것을 진이 있는이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근로자가 근로자가 스스로니까 뭐예요? 진이 있는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요, 이런 우리가 이제 비진이 표시가 딱 나오면 먼저 뭐를 반드시 암기해야 되냐? 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진정으로 바라는 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그것은 어떤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진이 있는 할 때 진이 있는을 잘 봐야 되겠죠? 5가지를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요, 20페이지 밑에를 봐. 1번. 학교법인이 그 학교의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어서 은행으로부터 뭘 했다? 금원을 차용을 했다.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의 명의. 그럼 교직원들의 의사는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 이것을 뭐란다? 진이 있는이다. 이렇게. 자, 2번.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했다.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최선이라고 판단. 이것을 뭐라고 그래? 진이 있는이죠. 알겠죠? 진이 있는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심의 효과 의사가, 내심의 효과 의사는 뭐라고 그래? 내심의 효과 의사가 뭐라 그래? 지인이라고 하죠. 지인이가 결여된 결여. 결여된을 뭐라고 그래? 비지인이라고 하죠. 비진이. 또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라고 그래? 비진이라고 하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퀄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게 하나의 이런 식의 항상 뭐 우리가 판례 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익숙할 필요가 있겠죠? 자, 3번은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줬죠. 이것은 주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시험에 뭐라 나왔다고 했다? 만약에 비진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비진이가 되죠? 근데 여기는 진이 있는 이죠? 그래서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 그럼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없는 것을 뭐라고 바꾸면 안 된다? 있는 것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비진이 표시가 돼.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번요. 4번 여러분 4번 중요하죠? 4번하고요. 2번하고 4번이 중요하죠. 강박에 의하여서마 증여하기로 하고 뭘 했다?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래서 강박에 의하여서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것은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 한다? 진이라고 하죠. 진이가 결여된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5번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모요라고 할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했죠. 똑같아. 이것은 3번하고 6번은 비슷한 글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제3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다? 진이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뭐하다? 어렵다. 그러면 진이와 표시에 불일치가 있다. 이걸 뭐란다?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다? 진이 있는이다. 이렇게. 그럼 봐봐. 우리 시험에 뭐란다? 우리 시험에 봐. 우리 시험에요. 진이 있는 여러분요. 의사주의 표시주의 그런 말이 없어. 진이 있는 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죠? 진이 있는이죠. 자기는 정말로 주고 싶어서 줬다 이 말이죠. 진이 있는은 여기 을이죠. 을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은요. 선, 악을 본문하고 무조건 보호되는 거예요. 진이 있는은 의사주의 표시주의란 말이 없기 때문에 뭐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 진이 있는은 일단 표의자가 내가 원해서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이 악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나온 얘기 나왔단 말이죠. 여기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죠.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를 빌려줬는데 금융기관이 그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다. 금융기관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누구다? 악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여기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OX, X란 말이죠. 무조건 책임을 진단 말이죠. 이걸 진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선의 악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고. 항상 우리가요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또는 표시가 무효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는 것은 뭐라? 진이 있는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상대방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아요. 알겠죠? 표의자의 의사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것을 먼저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냐면 비진이 표시를 보는 거죠. 그럼 비진이 표시는요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냐? 원칙적으로 표시주의죠. 표시주의. 왜 그러냐?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아무 말이 없어 무조건 표시주의예요. 그런데 어느 경우에 그럼 무효가 되냐? 어느 경우요? 여기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표시가 예외적으로 상대방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표시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원래는 표시대로 유효해. 표시주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요 얘기했잖아요. 일단 의사표시가 일치할 때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상대방 없을 때는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면 표시대로 무조건 유효이다. 표시대로.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 말할 때 표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등기나 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나 계약서가
밖에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그럼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 그 일치하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 상대방과 합의가 있다. 상대방과 합의가 있다. 그럼 무조건 무슨지? 의사주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무조건 무슨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 우리가 법률 해석에서 배웠잖아요. 일단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무슨지?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과 합의가 있다. 일치가 있다. 또는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무슨지? 의사주의. 왜냐면 일치한 의사들이죠.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무효란 말이에요. 딱 그것만 아면 돼. 일단요,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표시대로 무조건 효력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과 합의가 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꼭 그런 말이 나와 법에. 알았거나 알 수 있다. 합의가 있다. 그럼 무조건 무슨지?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 표시가. 표시는 뭐라 그래? 등기나 계약서. 표시가 무조건 무효.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비진입 표시죠. 여기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을 뭐란다? 갑을 표의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인데 이 사람이 비진입 표시를 했다 이 말이죠.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고 얘기했다.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무조건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을 앞으로 등기를 한다. 등기는 유효이다. 그래서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소유자. 그럼 병은 뭐다? 병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자가 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3월 말쯤에요. 3월 말쯤에 3월 말이나 4월 첫째 주에요. 4월 첫째 주 정도에 모의고사를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전범이요. 근데 그 모의고사를 볼 때 여기 선, 악, 이게 전과목을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요, 선하고 악이하고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따 나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여기 학원에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를 하는 거는요. 내일부터 신청을 일단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 수험번호 있죠? 수험번호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보면 그냥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3월 달은요.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알겠죠? 3월하고 4월은 그냥 보고 그 다음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왔는데 3월달하고 4월달하고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상담을 할 때 공부는 어떻게 집중을 봐야 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전국 모의고사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죠? 갑을 보낸다. 표의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표의자요. 여기 을이 이렇게 상대방 있죠? 상대방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요. 다른 데 모의고사를 그냥 갖다 볼까 그렇지 않으면 이 1회하고 2회잖아요.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 하는 것을 가지고 볼까 생각 중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1회 2회를 우리 선생님들한테 출제를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고민이 좀 되긴 해요. 자요, 여기요. 표의자고 이렇게 있죠? 표의자가 뭐가 있다? 상대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표의자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 상대방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비진입 표시 왜이죠? 여러분 비진입 표시죠? 비진입 표시요. 비진이 이렇게. 됐죠? 그럼 비진입 표시 여기 있으면 여기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상대방이 뭐랬거나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아. 안다는 것은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비진을 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을 알아. 그럼 뭐다? 이것을 우리가 말했죠?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다. 그런데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의사, 상대방과 표의자의 의사가 일치하거나 그러면 일치한 대로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비진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뭐대로? 의사대로. 의사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 표시가 뭐다? 등기죠. 그래서 등기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표의자가 소유자가 되죠. 이때는 어느 경우냐? 상대방이 뭐랬거나 악이 알았거나 또는 뭐가 있다? 과실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럴 때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봐. 여기는 지금요. 비진이가 원칙적으로 유효잖아요. 유효. 그럼 유효가 됐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상대방은 악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선의. 여기는요. 과실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뭐다? 무과실이다 이 말이죠. 무과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죠. 그럴 때는 이 병은요. 선이고 악이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런데 만약에 선의가 아니고 악이거나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 있다. 둘 중 하나만 있죠. 악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악이거나 선의인데 과실이거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을은 소유자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병은요? 병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없는데 우리 민법은 107조에서부터 110조에 공통적으로 특별한 규정, 특별 규정을 둬가지고 이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거나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면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선의일 때 소유자가 된다. 선의일 때. 악일 때는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악이란 말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고 이것은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뭐라 그러냐?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무효인 사실을 병이 모르고 이런 말이 나와. 그러니까 모른다는 말은 병이 선이라는 말이죠. 그럼 병은 소유자가 된다. 그럼 병이 소유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이걸 무슨 법칙이라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니면 똑같아 또. 이 정이 선이냐 악이냐를 또 따져. 선이면 소유자, 악이면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병만 제3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전득자도 제3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선인 경우는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병이죠. 이 병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다 공통이에요. 그래서 제3자요.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되고 제3자는 누구에게 하면 된다? 선의이기만 되고 선의, 과실 또는 뭐를 한다? 무과실을 만다?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맞는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증명 책임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민법 증명 책임은 여러 가지가 나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104조, 그 다음에 107조, 108조 알겠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서 객관적인 요건과 주관적인 요건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고 비진이 표시해서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다거나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증명을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한다. 알겠죠? 그러면 제3자는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선의인데 무과실이거나 가리지 않고 즉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이 있든 무과실이 따지지 않고 소유자가 된다.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뭐가 없다? 당연히 효력이 없어요. 무효는요. 당연히 효력이 없어. 무효는 처음부터. 그 다음에 누구든지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언제까지나요? 언제까지나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든지 언제까지나인데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효인 경우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채무불이행은 언제냐?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가 됐는데 이행을 하지 않는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런데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별도로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특히 여러분요 이것은 통정 허위 표시에서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 누구든지 주장하죠. 누구든지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이죠. 무효인데 그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자도 누구든지 주장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불허가가 나와서 무효가 됐어. 자신의 잘못으로. 그래도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언제까지나 무효이죠. 우리가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무효란 말이죠. 추인하기 전까지. 그런데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효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을 이제 무효의 3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적용 범위. 우리가 이제 107조, 108조, 109조, 110조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어디는 안 된다? 가족법이죠. 그러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의사대로 효력이기 때문에 107조에서부터 110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공법상이죠. 이 공법상 행위는 뭐가 있냐? 공무원의 뭐죠? 사직서 제출이죠.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소송행위. 소송에서 소치하라고 하는 행위가 있어요. 소를 치한다. 이런 소를 치하는 것은 공법상 행위로서요. 이것은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기 때문에 107조부터 110조가 적용되지 않고요. 이것도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107에서부터 11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내죠. 그럼 언제나 잘린다. 이 말이죠. 그것은 표시대로 효력이다. 공무원을 뭐란다? 사인이라고 하고요. 사직서를 뭐란다? 공법행위라고 얘기해. 왜 그러냐? 사직서는 국가를 상대로 낸단 말이죠. 그것을 공법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는 언제나 표시대로 효력이 있고 107, 108, 109, 110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요. 우리가 소송을 했는데 소를 취하했는데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소를 취하했다 이 말이죠. 강박. 그렇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원래 강박은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7, 108, 109, 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비진 표시의 예외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뭐로 보냐? 이 값을 뭐냐? 이 값을요 근로자라고 보고요. 근로자. 이 을을 뭐로 한다? 그러면 회사 사장이 있죠? 사용자요. 사용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 근로자. 비진이죠?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 근로자라 이건 사용자가 지시를 해. 사표를 내라고 강요를 해. 또는 회사의 경영방침, 회사 경영방침에 의해서. 알겠죠? 이런 것에 의해서 사표를 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상대방인 사용자나 회사는요, 근로자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표를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 말이죠.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요.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을이 그래서 병한테 처분하고 병이 선인 경우 병이 소유자가 되잖아요. 병이 소유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갑은 선의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선의 제3자, 악의의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병한테요. 을이 병한테 처분했죠? 병한테 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소유자가 되면 갑은 더 이상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갑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뭐한다?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뭐래라? 반환해라. 또는요, 남의 물건을 처분했죠? 횡령죄죠. 다른 말로 불법행위죠. 불법행위에 의해서 뭐래라?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말한다. 비진이 표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요. 이런 혹시 여기 천재 가지고 계시죠? 천재 보면 맨 뒤에 천재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기출사례라고 돼 있어요. 사례 문제 한번 봐. 사례 문제 221페이지. 이러면 221페이지 비진이 표시 5번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지금 23일 동안 나왔죠? 딱 보면 뭐예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것은 사실 시험에 사례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죠. 그러면 그 위에 왼쪽 봐봐. 이중매매로 봐봐. 이중매매는요, 시험에요, 자주 나와 있죠. 28회, 26회, 25회. 최근에 지금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률의 해석도 봐봐. 27회, 24회, 22회. 지금 거의 2년꼴로 한 번씩 시험에 지금 나오고 있죠. 사례 문제가. 그런데요, 지금 비진이 표시는 최근 사례는 23회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사례형으로 많이 나오기보다는 뭐로 많이 나온다? 이론으로 시험에 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밑에 통정허위 표시 봐봐. 허위 표시는요, 13, 14, 15, 16, 18, 20, 22에 27회. 시험이 어때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사례 문제로 뭐로 나온다? 통정 허위 표시로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지금? 자, 한번 봐봐요.
자, 비진 표시. 갑은 그의 엑스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줄고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것은 비진이다 이 말이죠. 을에게 기부했다. 기부 동그라미. 그것을 증여 계약이라고 하죠. 을에게 기부했다. 을 앞으로 이전 듣기. 그러면 이전 듣기는 봐봐. 이런 비진이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흐르겠다? 표시대로 흐르겠죠. 그럼 원칙적으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번요. 갑의 의사 표시는 무효이므로 틀렸죠. 그래서 비진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요? 지금 비진은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래서 을이요. 갑의 진위를 몰랐다.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알겠죠?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2번은요.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 행위이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여기 잠깐, 이제 단독행위라는 것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단독행위 이러면 항상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있는 경우하고, 상대방이 있는 경우하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 있단 말이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안 돼.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107조에서부터 110조가 다 적용이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알겠죠? 상대방 있는 경우는 뭐하고 똑같아? 계약하고 똑같잖아요. 계약도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같은 효과를 발생하니까 문제가 안 돼요. 알겠죠? 하나는 단독이고 하나는 계약일 뿐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돼요. 알겠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냐? 여기서요 107조하고 그 다음에 108조하고 그 다음에 110조 제2항하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하고 달라요. 무권대리. 알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107조는 어떻게 한다? 이것은 언제나 유효가 돼요. 언제나 유효가 돼요. 왜요? 원칙적으로 비진은 유효이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언제나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108조는요 적용 자체가 안 돼요. 왜요? 상대방이 없을 때는 통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110조 제2항은요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거든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한단 말이죠. 그것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말 수 있다. 언제든지 말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요. 무권대리는요 상대방이 없는 무권대리가 뭐죠?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효잖아요. 무권대리니까. 그러면 이 무효가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추인을 해야 돼. 무효가 유효가 되려면 추인을 해야 돼. 추인. 그럼 추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추인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상대방이 없는 무권대리니까 이것은 언제나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비진입 표시가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 비진입 표시가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느냐. 우리 기본서로 보면 적용된다 이렇게 딱 단적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그렇잖아요. 논란이 있다. 알겠죠? 왜냐하면 원래 비진은 표시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돼야 되잖아. 무효.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비진은 언제나 유효만 될 뿐이고 무효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비진이 표시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학자들은요 원래 비진은 표시대로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니까 적용된다고 본다. 이렇게 학자들이 논란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논란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단독행위 그러면 두 가지예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 두 가지라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단독행위의 경우도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적용이 되죠.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논란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면 이거는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 아니에요. 아까 기부를 뭐라고 했죠? 증여,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 증여, 계약. 그래서 그럼요 지금 기출 천재 보고 있는 거 221페이지요. 그래서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이 표시하는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 말도 틀렸죠. 비진이도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적용이 되고, 알겠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논란이 있다. 이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번은요. 갑의 지인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했다. 을의 악의, 을이 누구죠? 상대방이죠.
비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악이라잖아요.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X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이 되면, 그러면 회복이 되면 을은 갑에게 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요, 을의 악의가 증명됐다. 증명 줄거봐. 그럼 무효란 말이죠. 이런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럼 무효에는요, 채무 불행이란 말 같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비진이 표시의 무효, 통정 허위 표시 무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거기까지 가로묶고 이것을 뭐라냐?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지는 않았지만 알 수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면 을은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자, 3번은요,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유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몰랐다 줄고 병이 몰랐다 선이죠. 그럼 여러분 봐봐. 여러분 이것은요, 비진이잖아요. 봐. 비진이가 봐. 원칙은 뭐죠? 원칙은 지금 상대방이 지금 봐봐. 상대방 을이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 말이 없죠. 아무 말이 없어. 신경 쓰지 마. 만약에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이루겠죠? 그럼 상대방은 누구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선이 악이라도. 즉 선인 경우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여기 한번 봐. 비진이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가 있죠. 그럼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무효가 되면 을이 지금 무효잖아요. 그럼 여기 병이 뭐예요? 병이 지금 누구다? 선이. 상대방이 선이다. 선이면은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인 경우는 상대방이 선인 경우는 뭐가 된다? 그것은요, 원칙이든 예외든 무조건 소유자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왜 지금 을이 선이다, 악이다, 을이 지금 소유권 취득한다, 안 한다 말을 할 필요가 없냐? 말할 필요가 없죠. 비진이는 일단 을이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하고, 병은 당연히 선일 때 소유권 취득하고, 만약에 을이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병은 누굴 때 소유권 취득하고? 선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서 병한테 선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을은 선이 무과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병은 무조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번 보셔요. 기본서요, 강의 맞아, 요약집 21페이지 봐요. 21페이지 보면 비진이 표시 원칙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따라서 선이 무과실의 상대방이 중요하죠.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죠. 전득자는 뭘 부문하고? 선, 악을 부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비진 표시 예외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악이거나 또는 뭐가 있어야 돼? 과실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요 악이거나 과실이 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비진이는 무효를 하죠. 그런데 시험에는 항상 뭐라 나온다?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가 된다. OX, X.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 그러면 안 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무효이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2번요. 상대방이요 선이 뭐가 있으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3번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이죠. 근로자를 뭐란다? 표의자. 회사의 경영 방침이죠. 회사를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마는 비진이 표시란 말이죠. 그 비진 표시를 회사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줄 보면 알고 있었다 줄거봐. 알고 있었다. 따라서 퇴직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4번은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죠. 이러면 원칙적으로 대리권 남용은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민법 107조 1항 단서 가로 묶고
민법 배체 107조라는 단서, 이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해. 비진이 표시를 유추 해석하여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107조 1항 단서를 뭐라고 표현한다? 비진이 표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효과 및 적용 범위를 봐봐요. 1번 비진이 표시의 무효는 이렇게 돼 있나요? 무효는, 이때 무효는 뭐예요? 비진이 표시가 언제 무효가 돼?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말이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건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런데 제3자가 선이면, 제3자가 선이죠. 전득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2번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그러니까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하고,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요. 4번 선의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요. 5번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계약은 물론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된다.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논란이 있다. 알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뭐가 있어? 논란이 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자, 6번은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뭐란다? 사인의 공법행위. 맨 끝에 그래 써져 있죠? 사인의 공법행위. 여기는 107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맨 끝에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사직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냈죠? 그날부로 잘린다 이 말이죠. 소송행위도 중요하죠. 뭐를 기준한다? 바로 옆에 표시를 기준 표시. 소의 치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한다. 비진이다 이 말이죠. 그래도 무효라고 할 수가 없다. 표시대로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이 말이고요. 가족법상의 법령에는 언제나 뭐대로 효력이 있다? 의사대로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요. 여기에서 6번, 7번, 8번에서 여러분 시험 어떤 걸 봐느냐? 일단 6번을 보고 여유가 있으면 7번 보고 그래도 여유가 있다? 그럼 8번을 보는 거예요. 나는 비만 맞으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다 쓸려 나간다. 그럼 몇 번 본다? 6번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그래. 이것은 비진이 표시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정확하게 비진이 표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단독행위, 무조건 봐봐. 단독행위가 나오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단독행위도 비진이 표시가 적용될 수 있어 없어? 있다. 어느 경우? 상대방 있는 경우는 적용될 수가 있다. 계약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다시 21페이지 앞으로 오면 제3자가 선의이면 선이다? 그러면 소유자죠? 제3자 첫 번째 1번 봐봐. 1번 맨 밑에 효과 및 적용 범위에서 제3자가 선의이면 거기 가로 묶어봐. 그러면 다 소유권 취득이죠. 그러니까요. 전득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우린 것을 뭐란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그 다음 비진 표시의 예외를 봐봐. 4번.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되죠. 그런데 뭘 한다? 알았을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OX, X.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제일 중요한 건 3번하고 4번이죠. 근로자가요.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진 표시는 대리권 남용에 뭐가 된다?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특히 여러분요 20페이지에 보면 20페이지 다시 이번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죠. 그러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라는 것은 뭐다? 교직원들의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이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의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없다. 3번은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과 명의를 빌려줬죠.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의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죠.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대출권 명의를 대여한 자가요. 스스로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았죠.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여 무효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다른 말로 뭐다?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다. 그래서 그럼요, 특히 비진입 표시에서는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놓으라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죠. 잠깐 쉬었다가 물어보냐? 통정 허위 표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